오늘은 조금 달리해서 왕으로 사는 병원이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4편을 쭉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치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가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저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가치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1000만 영화 10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10편에서는 다 나름대로 우리가 공감하는 가치를 다 갖고 있는 영화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모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치란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 했고, 그 가치는 진심으로 행동을 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의 가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병원의 가치, 환자의 가치, 고객 가치를 병원에서의 그 환자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는 얘기를 피터 드러그 선생의 기업 정신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많은 가치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 가치들은 서로 어느 것이 그르다 뭐 옳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그 가치들은 충돌을 하기 마련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3편의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우리가 옳은 거, 지켜야 될 거, 또 명분, 이런 가치가 있는 방면에 현실에 대한 거, 그래서 사육신과 김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죠. 김질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가족이 다 죽어야 되나? 무슨 책임이냐? 우리가 다 살아나서 할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현실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대부분은 현실 가치에 우리가 많이 몰입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가치, 그런 가치들이 서로 존재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특히 이런 조직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이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뉴인병원에서 처음 하면서 가장 그 황당했던 그거가 뭐냐면, 근무하다가 갑자기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전화를 와서 나 내일부터 안 나가요. 그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반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다른 분들, 다른 우리 뭐 후배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그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다 그렇대. 제가 길지 않았지만 기업 생활을 하면서 기업에서는 그런 분들을 메뚜기라고 불러요. 호퍼, 그래서 호퍼예요. 메뚜기. 그래서 기업의 인사팀의 가장 첫 번째 그 미션이 뭐냐면 메뚜기 잡는 거예요. 아예 입사 때부터 거르고, 그 다음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대책을 세우고, 그게 기업 인사팀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이 병원계는, 의원계, 병원계는 그런 인사팀이 보니까 없어. 게다가 이게 너무나 만연해 있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참 사실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 문화가 다르구나 하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자, 지금은 우리는 많이 회복했어요. 하지만 다 그렇게 나타나는 일이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공개적으로 좀 얘기는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까지 살아온 환경, 교육받은 환경으로 해서 각자 가치들이 다 있으시죠. 다 있지만은 뉴민병원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환자가 우선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같이 여기서 조직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봉사정신을 갖고 일을 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이것이 성과를 중심으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비록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의 가치관과 조금 벗어나니 하니 있더라도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핵심 가치는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요 작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뉴민병원의 목적입니다 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환자 중심이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환자 중심 아닌 병원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외견상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병원의 역량을 환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환자 중심, 환우 중심의 병원이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최선 최상에 하고 빨리 회복하게 하고 식사나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환자가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환우 중심 병원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견이 없고 다른 병원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우 중심이 바로 환자의 요구를 그냥 다 들어주는 거냐, 좀 막말을 하면은 밑 씻어달라고 하면 밑도 씻어줘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아요. 특히 간단한 아스로스콥 서저리 같으면은 아침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환자는 전날 입원해서 다 해야죠. 금식, MPO 반드시 해야 되고 환자를 안정하게 하고 수술 부위 준비하고 확인하고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저녁 때 근무 다 끝나고 아침에 오겠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환자의 편의를 그대로 도모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의학적인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는 게 맞습니까?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다른 거는 다 양보를 하지만은 환자의 안전은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해서 환자의 편의도 살려주고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환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우 중심이라는 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치료와 진단과 치료, 이것은 물론 최우선으로 하되 그 기준이 중요한 거 이겁니다. 지속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하게 시스템으로 지속이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환우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그거죠. 그냥 환자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친절하자. 막 욕을 들어 먹어도 그냥 친절하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자 중심은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고 빨리 낫게끔 해주는 데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다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가 선별을 해서 이게 과연 지속하냐, 우리를 번아웃 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환우의 안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통합병동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 많이 당하잖아요. 치매 있으신 분이 힙 프랙처가 돼갖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기 전도 마찬가지고 수술한 이후도 마찬가지고 진짜 간병 많이 들어가죠. 그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력으로서는 인력을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분한테 제한된 인력이 과도하게 사용이 됨으로써 당연히 제공하는 제공자, 간호사들 또는 다른 분들, 제공자가 빨리 피곤해지고 다른 환자들이 이한테 돌아가야 되는 케어가 환자를 관리하는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우 중심할 때 3가지를 꼭 생각합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치료에 필수적인가? 이건 해야죠. 치료에 필수적이냐?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느냐? 3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냐? 만약에 우리가 힙프랙처, 치매에 있는 분을 힙프랙처 환자들한테 모든 환자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면 이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됩니다.
병실의 시설도 그에 맞추게 다 바꿔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단지 그 환자만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중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조정이 필요하고 우리는 구조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에서 앞으로 제안을 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게 맞다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지 않는 것들, 과잉 서비스, 감정에 따라서 그냥 아유 불쌍하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피로해서 지쳐버린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고 특정한 환자가 이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다. 환우 중심이라 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미래지향입니다. 이게 새로운 병원일수록 미래지향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저는 사실 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졌으면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미래지향에 대해서 가장 강조를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것을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미래지향이라는 건 저런 거예요. 오늘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현재에 불편한 것, 현재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불편한 것들 보면 많이 있어요. 불편한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소위 저거를 저처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unmet needs라고 불러요. 필요한데 없는 것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 용어가 익숙지 않지만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불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 둘러보면 다 불편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물 주는 거 불편하지.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좀 물 잘 주고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동 식수 시스템이 있던데 뭐 이렇게 내가 불편한 거를 그냥 다른 사람들 이제 다 그렇게 했어. 내 일 아니야. 아유 귀찮아. 그런 걸 내가 왜 해? 나 그리고 여기서 뭐 평생 있을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 불편한 거를 그냥 눈에다가 스캔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불편을 발견은 합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요.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개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라는 건 그겁니다. 거창한 연구가 아니고 작은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왜 그런지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의사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약을 주고 처방을 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진통제하고 소염제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꼭 아플 때만 꼭 드세요. 이건 마약성 성분도 들어가 있으니까 꼭 아플 때만 꼭 드세요. 근데 이제 한 달 후에 딱 만나보면 2개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을 계속 설명은 잘했는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제작하든지 그분한테 카톡을 보내든지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재활 굉장히 열심히 그때 매일 보니까 하잖아요. 집에만 딱 돌아가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날로 끝이에요. 어떡할 거냐. 자, 운동을 안 하니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환자 모임도 만들고 앱 개발을 해서 계속 틀어주고 모니터링 해갖고 뭐 그 모니터에 맨날 들어와라 체크해라 뭐 이런 거 귀찮게 하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입니다. 들어올 때 지금도 고치려고 애쓰지만 우리 병원에 1층에 들어올 때 현관문 열기 되게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 되게 힘들어요. 비 오면 한 손에 우산 들었지 한 손으로 해야 돼. 목발 집은 사람은 불가능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뻑뻑해.
저거 고치려면 뭐 길은 멀죠.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다 뜯어야 되고 길은 멀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냥 에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에이 그건 네 일이니까. 나는 잘 열어. 너는 못 열지만. 하다못해 그 앞에다가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문 여느라고 애쓰셨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노고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문제가 수없이 되풀이 될 때 그거를 그냥 남의 일이다, 의뢰 그런 것이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보자. 뭐 환우 중심이나 똑같은 거죠. 환자나 또는 우리 직원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자 하는 그런 생각. 내 일이 아니야. 민경준 원장이 해결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아까 얘기대로 스티커를 붙이든지 안내를 하든지 큰 미러를 갖다가 앞에다 붙이든지 바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병원의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든지 소위 언맷 니즈는 있어요.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색안경 쓰고 안 보니까 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불편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관을 우리 한번 같이 가집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중심 사고예요. 공동체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병원이라는 거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여러 다양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런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오로지 목표는 뭐예요? 환자 잘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환자한테 잘해 주는 거잖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 리소스가 많아요. 그랬을 때 공동체 중심은 내 전문 지식만 갖고 이렇게 뭐 나는 뭐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한다. 넌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네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갈등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뭐 매일 생겨요. 매일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면 와서 어떻게 병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여기서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갈등입니다.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요. 이건 주로 투명성하고 객관성을 우리가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행정하시는 분, 행정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한 겁니다. 투명하다는 거는 뭘 다 알잖아요. 일어난 일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객관성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거나 내 경험상으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중심으로 옳은 일, 맞는 일, 효과적인 일, 효율적인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객관성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조직의 특징은요, 자꾸 숨겨요. 자꾸 숨기고 어떻게 뭐가 그게 드러나면은 핑계를 대는 거죠. 이유를 만들고. 책임을 피하고 나는 그런 줄 알았어가 아니라 나는 그럴 줄 몰랐었지. 잘못 적은 거네.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덮어주고 하는 거는 우리 사이에 니하고 내하고 의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조직된 거려는 내가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는 게 하면은 결정을 못해. 실무자나 간부나 결정을 못해. 병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병원장 개인이. 민경준 원장님을 내가 자꾸 오늘 들먹거리게 되는데 민경준 원장님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안 움직여. 논리적으로 이게 맞든 틀리든 관계없어. 원장님이 하는 게 다 옳은 일이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객관성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기준과 효율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지난 얘기니까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한 분이 늦었어요. 지각을 했어. 근데 그 밑에 분이 그 지각한 거를 그냥
덮어주려고 그랬었어요. 흔히 있는 일이죠. 모르면 다 그렇게 덮고 넘어가요. 그분하고 내 상사와 나하고는 친분이 있고 앞으로 내가 병원 생활을 하는데도 좀 편하게 하려면 덮어주는 게 낫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나면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되고 이게 전염된다 그래요. 나도 늦어. 나도 늦으면 그 다음에는 내 상사가 나를 이제 커버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전에 커버해 줬으니 모르는 거는 원장만 몰라. 그래 갖고는 성과가 제대로 오르겠습니까? 투명성이라는 게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리더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경우 많이 당했는데 우리 간부님이 내 어머니가 입원했는데 청구를 안 해. 뭘 쓴 거를 안 써. 그래서 자꾸 재촉해. 빨리 청구하시오. 쓴 거 다 적으세요.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 자, 그냥 가져오라 그러면은 장부가 흐려져요. 우리는 캐시플로우를 꼭 적습니다. 손익계산서를 꼭 적습니다. 그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의 생명은 뭐냐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성이 깨져요. 안 적고 친인척을 막 그냥 MRI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 재료가 안 맞아요. 장고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 신뢰가 사라지고 나도 뭐 주사기 가져가지 뭐. 또는 약 그냥 가져가지 뭐. 왜 안 그러겠습니까? 원장도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 되면 전체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적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부 뭐 해서 뭐 분기 15일마다 한 번씩 보고하는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틀린 장부인데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객관성은 뭐 이렇게 객관성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연봉 계약할 때 제일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인사고과를 하고 어떻게 연봉 인상을 조정하느냐. 객관성이 없으면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은 어떻게 하느냐. 자,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과 중심으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 병원의 객관성은 이겁니다. 얼마나 환자를 만족시켰느냐, 얼마나 동료를 만족시켰느냐예요. 그죠? 자, 투명성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실수나 또는 과오를 숨기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은 보호가 되지만은 조직이 망가지게 됩니다. 투명성이라는 건 바로 좋은 결과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괴롭습니다. 일단은 힘들죠. 하지만 우리 병원이 가장 지향하는 건 뭐냐면 신뢰받는 조직이에요. 모든 게 다 오픈돼서 투명하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그런 병원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있어야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숨긴다고 그러면 문제점은 안 드러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민경중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병현 교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맞추면 늘 기다리게 돼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늘 기다리게 됩니다. 하명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각자 판단을 하고 활동을 해야 우리 병원에 성과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성과가 그렇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투명성과 객관성은 이 성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사정신 아마 마지막일 텐데 우리가 어느 소사이어티나 자기가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식하든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두 한 것이 누구에게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소사이어티예요. 당연히 우리는 방배동의 한 곳에 있는 병원이고 서초구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런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뭔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은 열심히 못하고는 있지만 뭐 못 움직이시는 분들 또 운동 잘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5가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우의 편에서 환우 중심이지만 환우의 편에서 이익을 하되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나눠서 해야 된다. 미래지향 가치를 갖고 계시는 거는 저는 늘 기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 일 아니다. 분명하게 선 긋고 그러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투명성과 객관성은 지키기 참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지켜야 조직이 발전을 합니다. 성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늘 이거는 뭐 꼭 병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봉사한다는 생각은 항상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타닉 보셨나요? 이것도 안 봤다면 이상한 거죠. 타이타닉. 어느 장면이 제일 멋있습니까? 이 장면? 다 타이타닉 하면 이거지. 타이타닉 다 이거잖아요. 배가 이렇게 침몰해가 죽어가는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 우선순위를 약자한테 신체적인 약자한테 양보해 주는 거죠.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아비규환이잖아요. 멀리서 바라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치예요. 나는 거기서 제일 감동 깊게 기억에 정말 남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난리죠. 구명보트 타려고 사방이 막 난리 법석을 쳐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서 어차피 내 차례 아니야. 나는 건강하고 남자고 그러니까 내 차례 아니야. 마지막에 내 가치를 불태우는 거예요. 저기서 연주를 합니다. 저는 참 저 장면이 타이타닉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치를 짓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갈등이 일을 하면서 전후에 갈등이 생기고 다른 직원들이랑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 병원에 다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옳아요. 하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갖고 있는 가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뉴민병원은 이걸 먼저 생각해.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아까 드레싱하는 거 이거 했지만 자신한테는 불이익이죠. 귀찮은 거 퇴근 시간 늦을 수도 있고 불이익이지만 감수하고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고수하는 그런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슬라이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유를 합니다. 자, 가치란 무엇이고 진심이 있어야 가치를 하고 우리 병원은 환자 가치를 최고로 생각한다. 이것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가치는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핵심 가치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저기서 제가 처음에 손을 들어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가치를 더 중요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100개가 넘는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늘 기억하는 건 돈, 그 다음에 쾌락. 우리 사회는 이 2가지가 만연하고서 많은 우리가 100여 가지가 넘는 좋은 가치들이 많이 밑으로 잠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서 그래
뭐 그거를 뭐 더 무시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과 쾌락은 구글에 어디를 뒤져봐도 가치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보자. 돈 많이 벌고 좋게 맨날 뭐 스마트폰 보면서 재밌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요 시간을 빌어서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